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 가능하다면 휴전 정도를 하고 싶죠. 미국도. 당장 이 상황에서도 미국이 휴전할 수 있으면 미국이 휴전하고 싶겠죠. 근데 미국도 이란도 이스라엘도 그걸 알아요. 지금 휴전하면 6개월 이후에 다시 개시될 거다. 이 상황에서 냅두면 안 되죠. 이란을. 미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전후랑 비교했을 때 지금 물론 이란이 많이 맞았지만 카드로 봤을 때 손에 치이는 카드로 봤을 때는 많은 카드를 획득했어요.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militarily.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and tonight I'm pleased to say that these core strategic objectives are nearing completion. 뭔가 기대한 거 없었는데 기대 없는 차 그대로 나왔잖아요. 뭐예요? 얘 팀에 내용이 뭐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냥 계속 때릴 거라는 얘긴데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대국민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내보낼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 연설을 통해서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직 시장의 안정화. 왜냐하면 진짜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야? 몇 달 동안? 이라는 그 생각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물가가 천천히 아니고 대폭 오를 거예요. 왜냐면 호르무즈해협에서 나오는 거는 오직 석유 아니에요. 헬륨도 나와요. 호르무즈해협 이거리 나면 우리 반도체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버리고 그 가스를 노출시켜야지 시장이 좀 약간 흔들리진 않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심심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들 보셨잖아요. 대국민 연설 뭐가 달라요? 새로운 내용 뭐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만간 끝낼 거다. 2, 3주 남았다. 이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꾸 휴전 얘기를 하는데 이란에서는 반박이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말해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란이 즉각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휴전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란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말 믿지 마요. 다 시장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그럼 더 이상 휴전, 정전 얘기를 입에 담기에는 부담스럽겠죠.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이제 어떤 액션이냐에 따라 2, 3주 얘기는 나온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마지막 2, 3주 동안 열심히 공습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제 공습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2, 3주라는 말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시장을 위해서 2, 3주가 말했는데 지금 쿠베이트에 도착했던 특수부대하고 지금 오고 있는 나머지 특수부대 분들 다 합치면 하려고 하는 그 특수작전을 2, 3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거 다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섬, 지상군. 어떤 섬인지도 물음표이긴 한데 이제 쿠베이트에다가 하나의 사단이 도착했어요. 나머지 군인들도 도착하면 이제 작전이 시작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음에 열릴 테이블에다가 앉을 때 더 유리한 상황에서 앉고 싶어서 전쟁을 해요. 미국이. 그리고 이란도 거기서 밀리기 싫으니까 새로운 카드들을 취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란이 예전에 호르무즈해협을 뭐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얻은 상황에서 앉으려고 하고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해도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이 더 이상 이란을 안 때리면 이란이 미국을 때릴 수가 없어요. 미국이 멀리 있어요. 뭐 해봤자 미군의 기지들을 때릴 수가 있는데 중동 안에 있는.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서로의 이 쌍방 공격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이거 끝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별개 하나의 나라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미국이랑 엄청 얽혀 설켜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에다가 수많은 미국의 다국적 IT 기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거기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그냥 이걸 보고 팝콘을 먹을 것인가?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 가능하다면 휴전 정도를 하고 싶지요, 미국도. 당장 이 상황에서도 미국이 휴전할 수 있으면 미국이 휴전하고 싶겠죠. 근데 미국도 이란도 이스라엘도 그걸 알아요. 지금 휴전하면 6개월 이후에 다시 개시될 거다. 이 상황에서 냅두면 안 되죠, 이란을. 미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전후랑 비교했을 때 지금 물론 이란이 많이 맞았지만 카드로 봤을 때 손에 치이는 카드로 봤을 때는 많은 카드를 획득했어요. 호르무즈 통제권을 얻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반미 국가들한테 이미지를 실었죠. 야 봐봐 우리 미국 앞에서 무릎 안 꿇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이슬람 나라들에 있는 국민들을 자극시켰죠. 얘들아 니네들의 왕들 니네들의 대통령들 다 미국 앞에서 쫄본데 우리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미국의 동맹국들 입장에서. 원래 해협이라면 두 가지 해협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해협 그리고 이제 운하라고 하잖아요. 뭐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 인위적으로 생겼어요. 인위적으로 생긴 거는 그 나라가 돈을 걷어요. 왜냐하면 자기 거예요, 그거. 근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해협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구역인 거라서 동행령 받기에는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의 동행령은 아니지만 동방료 정확한 네이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들이 지나갈 때 그쪽 나라들이 한 배를 도와주거나 뭘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돈을 걷어요. 이를테면 튀르키 안에도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지중해하고 흑해를 연결시켜 주거든요. 이제 러시아에다가 누가 수입 수출하려고 하면 러시아에 수많은 항구들이 다 북쪽에 있고 추워요. 그리고 멀어요. 그래서 다들 튀르키예에 와서 흑해에서 러시아에다가 갖다 반납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배들도 지나갈 때는 동행료를 안 내지만 튀르키예는 또 뭐 이상한 명분을 삼아가지고 뭐 돈을 어느 정도 걷어요. 그것도 그 말라쿠 해협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 계기로 봤더니 거기서도 사람들이 너무 좁으니까 뭐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뭐 서로 눈치 보는 것도 있는데 돈이 지불이 돼요. 유일하게 지불이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가끔씩 낼 때도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해협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제대로 돈이 지불 안 한 채 배들이 편하게 갔다 왔다 했던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그리고 이란이 보기에는 뭐야 우리도 이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동안. 이번에 만들었어요. 선에 있었어요 이미. 근데 액션이 없었어요. 그동안 나한테는 금이 있어요. 근데 금 위에다가 보장지가 있는데 그 보장지를 그동안 찢어질 수 있는 뜰 수 있는 국제 정치적인 분위기가 확립되진 않았는데 지금 확립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년 전에 이란이 뜬금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난동을 뿌리면 국제적으로 다들 욕을 할 텐데 근데 지금을 하니까 사람들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나라들 보기에는 지금 이란 신정 체제에게는 생존의 전쟁이잖아요. 이득의 전쟁 아니고 이 전쟁을 치면 신정 체제가 날아가요. 그 연장선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크게 뭐라고 하지 못해요. 근데 2, 3년 전에 갑자기 이란이 와서 야 이제 여기는 내가 관리한다 돈 줘 하면 모든 나라들의 반감을 이제 끌어당길 수 모든 나라들의 반감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지금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백악관에서 다들 얘기했고 기사들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 할래나 몰랐다는 거였죠.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었던 일 아니에요. 예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고 많은 배들이 침몰됐어요. 우린 그냥 까먹어요. I think that the people understand it. We'll be leaving very soon, and if France or some other country
wants to get oil or gas, they'll go up through the strait and Hormuz Strait. They'll go right up there and they'll be able to fend for themselves. I think it'll be very safe, actually, but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What happens in the strait, we're not going to have anything to do with because these.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도 석유값 올라가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에 석유가 없어요? 그럼 나 미국 사람들한테 깨럴당 이 정도로 봤는데 그쪽에다가 더 많이 비싸게 팔 수가 있네요. 하면 미국에서도 석유값 올라가요. 이미 올라갔어요. 지금 4 올라갔어요. 4달러. 오케이, 호르무즈해에서 석유가 미국한테 안 오지만 미국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이 후티 반군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미국의 지상군 도입이 확정됐다고 이란의 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주말에 들어갔는데 왠지 미국에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이란이 캐치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지상군 도입하려고 해요? 이란 전체를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라크를 먹으려고 했을 때 30만 군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 언급된 군이 2만 명이긴 한데 이란 전체를 먹으려고 한 거 아니고 이란의 항구나 아니면 섬 정도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너네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려고 군인을 도입한다? 그러면 우리는 바돌만데 폐협도 묶어보자.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 가는 거 다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안 그러면 루트가 길어져요. 남아공에 있는 희망보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 15일 주가 돼요.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죠. 몇 달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는 배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 배들 중에서 미국 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도 참여했는지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몇 달 전에 후티 반군이랑 싸웠는데 이제 후티 애들이 산에 잘 숨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날려요. 그 싸구려 드론들을. 드론들 보시면 진짜 장난감 같아요. 그거 한번 영상에서 누가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후티 반군은 사실 그렇게 큰 기술도 뭐 무슨 군사력도 있지는 않아요. 그냥 산에 잘 숨어요. 그리고 드론이 있어요. 근데 그거만으로 충분히 난장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싸우려고 하다가 여기저기 공격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 뭐가 편하지 않으니까 막판에 이제 협상하고 빠졌어요. 앞으로 미국 배들 정도만 건들리지 마라. 알겠다고 하고 계속 이스라엘에 가는 배들, 이스라엘 배들을 공격했어요. 가자 전쟁 끝날 때까지. 헤즈볼라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쪽이 사실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하고 이스라엘 정치권은 싸우고 있어요. 이 전쟁 어디 가야지 어떻게 할 건지는 계획 하나를 날려라. 우리는 군인으로서요 행정부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것도 있어. 사실은 헤즈볼라는 사람들이 끝났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헤즈볼라는 예전에 뭐 무장 조직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약간 정규군까지 좀 약간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오랫동안 레바논의 이제 남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하산 나스랄라 암살 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열심히 여기저기 공군으로 공격을 했는데도 그게 뭔가 답변이 없으니까 헤즈볼라 끝났다는 걸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헤즈볼라 그 사이에는 게릴라전으로 변신을 했나 봐요. 지금 헤즈볼라 말이긴 한데 이스라엘에서도 공식적인 숫자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탱크들 마케와라고 하거든요. 마케와 탱크 한 100개 이상 날아갔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들도 이제 죽기가 시작했고 이스라엘 정부의 말은 10명이라고 하는데 헤즈볼라 측에서 10명 아니라고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 이제 밑에 가자 지구 있어요. 위에는 또 헤즈볼라라는 사회예요. 동시에도 지금 공군이 이란에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원래 이거는 이스라엘의 안보 지침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보 지침은 전쟁을 빠른 시일 안에 빨리 마무리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3년차 전쟁 안에 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이라크에 있는 친이랑
민병대도 일어났고 아직 한국 언론 안 떴는데 기사 하나, 여자 기자 하나를 납치했어요. baghdad에서. 그리고 지금 비상군 도입이 되면 이제 쿠웨이트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쿠웨이트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침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라크 안에 있는 민병대가 와서 침략을 할 것인지 논의 중이래요. 이 얘기도 한국 언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최대한 미국 경제에다가 악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이란의 목표는 자신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고 미국에다가 경제적으로, 왜냐면 미국을 군사적으로 협박할 수가 없어요. 멀어요. 그 정도 무기가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근데 미국에다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함대를 박살내고 미국의 이제 전투기를 작살내고 미국의 경제력 자꾸 이렇게 2만 불짜리 미사일을 날리면서 그것을 이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들이 뭐 몇십억이잖아요. 그걸 이제 막으면서 미국의 경제에다가 크게 악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그 연장선에서 보셔야 돼요. 이란이 이런 거예요. 너 나한테 이거 하면 나도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내 학교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때렸잖아요. 이란다 가서 누바이에 있는 미국 내 학교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뭘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해줘요, 이란도. 이란 대통령 언급하지 마세요.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혁명 수비대가 다스리고 있어요. 일단 전쟁 끝날 때까지는 혁명 수비대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로 봐야 돼요. 이란 대통령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종전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오케이. 말이 맞아요. 근데 미국이 종전하고 싶진 않아요. 미국이 휴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거 휴전, 이란이 원하는 거 종전. 휴전하고 전쟁하고 휴전하고 전쟁하면 이 패턴에서 이란 신정체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휴전할 때마다 다시 자기 무기를 충전하잖아요. 미국이 자기 무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란이 버틸 수가 없어요. 이란 보기에는 이제 전쟁이 시작됐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휴전하고 전쟁하고 휴전하고 전쟁하면 살아남을 리가 없어요. 0%. 없어요. 이란에서 지금 협상하지 않았어요. 아직 협상이 보시면 다 미국발, 이스라엘발 기사들이에요. 이란이 국가적으로 다 그걸 이제 단호하게 거절했고, 사실은 파키스탄이 노력했어요. 협상할 수 있게끔. 근데 안 된 거예요. 아직 미국이 자꾸 번했더는 이 정도로 얘기하자고 하는 그 15개의 안을 미국, 이란이 보고 뭐야? 이거 이미 전쟁 이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왜 이걸 자꾸 들고 나와요? 전쟁 시작했고 우리 지금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런 달라진 거 없이 나타나는 거 좀 약간 아니다. 해서 자기 5개의 안을 보냈는데 예, 이 정도. 끝. 이건 협상 아니지. 이건 소통이에요. 미국 때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행동이 없었어요. 그 파키스탄이라 뭘 하려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안 보였어요. 그 파키스탄의 그 시도가 잘 됐었다면 벤스가 주도하려고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결렬됐어요. 일단 제대로 붙어야 돼요. 지금 1차로 사왔어요. 지금 또 2차로 사와야 되고 그때부터의 상황을 보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지금 그냥 서로 미사일하고 전투기로 싸웠는데 이 정도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리가 없어요. 사실은 싸우는 것도 일종의 외교예요. 말로 외교, 때리면서 외교. 둘 다 외교입니다. 지상군이 나가서 한번 좀 약간 이란군들하고 미군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봐야 돼요. 이란은 어차피 보호잖아요. 자기네 땅에서. 그리고 미국이 지금 뭐 몇십만 명 군인을 주둔하는 것도 아니니까 2만 명 정도를 맞이할 만하더라고 이란 입장에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은 공장들이 작살이 냈는데 완전히 망해지는 않았지만 석기 시대는 아직 석기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완전히 돌아간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 뭐냐, 이란의 장점이 뭐냐, 땅이 워낙 크고 우리 서울 한국처럼 완전히 서울 중심적인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란이 그 분산을 좀 한 거예요. 이란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란에서 어디를 때려야 되나 집중적으로 이 드론들도 여기저기 다 분리되고 이 핵시설도 두 개로 분리된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 시설들도 서로 연결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란에 있는 모든 전기를 끊어버리려면 많은 것을 때려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려면 그 전기 시설 3개만 때리면 돼요. 이란 땅이 너무 크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타격이 있죠. 뭐 어떻게 없어요. 지금 한 달이 됐는데 매일매일 최소 100개 많으면 200개 전투기가 와서 휘 건습하고 빠지는데 Anything like it militarily everywhere. 아직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좀 약간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타냐후 대통령은 말투가 살짝 변했어요.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이란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처음으로 이란이 이제 옛날만큼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왠지 이스라엘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논조가 변하기가 시작했다. 조그마한 좀 구멍? 이거 좀 약간 중요하게 저는 봤어요. 그동안 나타냐후 총리가 해보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במלאת חודש למערכה המשותפת שלנו ולארצות הברית, אנחנו קודשים בשיטתיות את משטר האימים שקרה במשך עשרות שנים, מוות לאמריקה, מוות לישראל. 아니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이란이 깨부셔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이런 스탠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수준 아니다라는 말을 하니까 왠지 이란에 대한 이 액션을 멈출 수도 있다는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토 측에서도 지각 변동들이 있고 유럽에서 내일 모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는 물론 반박을 했지만 전문가들 보기에는 좀 위험한데 하는 거 뭐냐면 해협에다가 나토 군이 설치될 수도 있어요. 그건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이거든요. 트럼프 대놓고 나토가 아무것도였다는 거, 쓰레기였다는 거 푸틴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친중친러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야, 나토에 있으니까 지금 그 러시아를 지금 유럽에서 막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 러시아도 그걸 보고 작전을 짜고 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 몇 년 안에는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정치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했어요.